배달의 전통 강호 중국집.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만큼 고민된다. 그럴 때는 둘 다 먹을 수 있는 짬짜면이라는 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데 또 이것만 먹으면 아쉽지. 탕수육. 그런데 오늘은 탕수육이 아닌 고기에 간을 한 흔히 덴뿌라로 불리는 양념 없이 먹는 고기 튀김과 짬짜면. 영혼의 단짝 같은 이 파트너라면 너무나도 행복한 한 끼 식사. 먼저 써는 재료, 대파. 이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대파의 껍데기와 뿌리 부분은 따로 모아놨다가 육수를 낼 때 사용하면 좋다. 대파는 어슷 썬 것과 살짝 잘게 다진 걸로 준비. 그리고 불린 목이버섯, 짬뽕에 넣을 녀석이다. 탕수육이나 웬만한 중국 요리에는 다 잘 어울리지만 짬뽕에 참 잘 어울린다. 라면 같은 데 넣어도 참 좋다. 그리고 감동란. 오늘은 계란을 삶기 뭔가 귀찮아서 라면 토핑처럼 올릴 간편한 감동란을 준비했다. 사실 가격은 비싼 편이라 가급적 직접 삶는 게 좋긴 하다. 기본 재료는 이렇게 끝. 다음은 고기. 저렴한 앞다리살이다. 탕수육은 보통 등심이나 안심을 많이 쓰지만 앞다리살도 뒷다리살도 상관없다. 심지어 삼겹살이나 목살을 써도 맛있다. 어차피 고기를 튀기면 다 맛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지방이 조금 끼어있는 이런 부위들을 좋아한다. 고기는 적당히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썰어준다. 자른 고기에는 밑간을 하는데 소금, 후추, 굴소스, 미원, 맛술, 소주까지 조금씩 넣고 버무려준다. 이렇게 버무린 고기는 냉장고에 2~30분 정도 숙성시켜준다. 숙성된 고기를 반죽할 차례. 감자 전분과 고구마 전분을 사용한다. 여기에 옥수수 전분도 섞어서 쓰면 좋다고 하는데 갖고 있지 않아서 두 가지로만. 반죽 비율에 대한 팁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다르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서 5:5로 섞어줬다. 물과 전분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적당한 농도를 맞춰줬다. 그냥 딱 봐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정도로. 이제 조리. 기름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 좁은 냄비를 사용했는데 역시나 좀 불편. 기름의 온도가 적당히 오른 것 같으면 반죽을 살짝 떨어뜨려 보고 떠오르면 오케이. 냄비가 좁으니 한꺼번에 여러 개를 튀기려니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게 아까 말했던 문제. 하지만 튀겨 먹는데 문제는 없다. 좁은 냄비에 할 때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튀길 것. 제법 색깔이 나오는 것 같으면 건져낸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한 번씩 모두 튀긴 후 한 번 더 튀기는 귀뚜라미 보일러 튀김 기법. 이렇게 두 번 튀기면 바삭함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귀뚜라미 보일러 기법을 사용한 고기 튀김 완성. 치킨 같기도 하고 제법 먹음직스럽지 않나? 다음은 짬짜면. 오늘은 튀김을 하는데 기력을 많이 쓰기도 했고 짜장면과 짬뽕은 제품을 사용한다. 심플리쿡에서 나온 특이한 녀석. 사실 짬뽕의 몽구는 그저 그런데 곱창 짜장면에 굉장한 호기심을 느껴 구매했다. 짜장면에는 이렇게 면과 곱창 짜장 양념 그리고 채소까지, 짬뽕에도 면과 백합, 짬뽕 양념 그리고 채소로 비슷한 구성. 짬뽕 국물을 먼저 끓여본다. 팬에 기름을 둘러주고 채소와 백합을 넣어 볶는다. 채소는 당근 양파 정도의 단촐한 구성. 불맛을 내고 싶은 생각에 토치로 채소를 지져준다. 웍질을 잘 못한다면 토치를 활용하면 불맛을 내기 좋다. 이제 물을 붓고 짬뽕 양념 소스. 제품에서 준비된 건 이 정도지만 살짝 아쉬운 구성이기에 준비해놨던 목이버섯을 넣고 추가로 얼큰함을 위한 베트남 고추. 청양고추보다 12배가 맵다는 녀석. 그리고 썰어둔 대파까지 넣어서 마무리. 짬뽕 국물은 다른 데 옮겨 좀 더 데워두고 짜장으로 넘어간다. 먼저 기름을 두르고 곱창을 볶아준다. 곱창이 유행하며 곱돌이탕부터 곱창 파스타까지 오만 곱창이 들어간 요리들이 나왔지만 곱창 짜장은 처음이다. 먹음직스럽게 익으면 곱창을 따로 덜어두고 곱창의 기름에다가 채소를 볶는다. 채소는 양파, 대파, 양배추 정도가 들어있고 이것도 토치로 불맛을 첨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짜장 소스 투척. 제법 진한 간짜장스러운 느낌이 난다. 제품치고는 비주얼은 꽤나 괜찮은 느낌. 그리고 짜장의 토핑으로 빠질 수 없는 계란 후라이. 팬을 살짝 세워 튀기듯 중식 스타일로 구워준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면만 삶으면 완료. 이미 익혀 나온 냉동면이라 해동한다는 느낌으로 풀릴 정도로만 익혀주면 된다. 물기를 잘 털어주고 이제 담아보자. 짜장이나 짬뽕 둘 중 한 친구가 서운하지 않도록 반반 잘 나눠서 소스 그리고 토핑까지 올리면 완성. 환상의 파트너 고기 튀김과 짬짜면. 항상 빠르게 배달해주는 중국집 만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느낌을 위해 킵해두었던 중국집 나무젓가락. 참을 수가 없어. 고기 튀김부터 맛있다. 집에서 만들어도 이런 맛을 내다니. 적당히 바삭하면서도 감자 전분 때문인지 찹쌀 탕수육에서 느낄 수 있는 쫄깃한 전분 식감도 느껴진다. 고기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짭짤하면서 소스가 없이도 담담하게 자기 맛을 뽐낸다. 술이 필요하다. 이런 튀김에는 맥주도 좋지만 중화요리엔 약간 독한 술도 좋고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다. 그럼 둘 다 느낄 수 있는 소맥으로. 튀김을 맛봤으니 짬뽕. 면의 간이 잘 되었다. 조개의 다시향이 느껴지는 맛, 살짝 불향이 느껴지는 국물에서 무한한 안주로서의 가능성을 뽐낸다. 대단히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무난하다. 조미료의 맛이 많이 느껴지는 일반적인 맛. 먹기 좋게 조개 껍데기는 좀 덜어내준다. 건더기들과 함께 푸짐하게 떠서 먹으니 제법 먹을만하다. 끊임없이 땡기는 국물. 그리고 나면 또 끝없이 땡기는 면. 멈출 수가 없게 만드는구나. 이제 짜장면. 잘 비비기 위해 후라이는 잠깐 보관. 식욕을 자극하는 비주얼. 짜장면은 이래야지. 이런 뻑뻑한 스타일의 짜장, 나에게는 환상적. 훌륭하다. 이 제품은 짬뽕보다는 짜장이 좋다. 이 곱창이 의외로 짜장과 잘 어울린다. 곱창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녀석. 고소한 곱창과 꾸덕한 짜장의 조화, 상상 이상의 하모니. 계란 후라이까지 더하면 완전체. 그야말로 판타스틱이다. 지금쯤 필요한 맛의 변화. 단무지가 필요하다. 단무지 중 몇 개는 짬뽕에 미리 담궈둔다. 그러면 국물이 좀 시원해진다. 짜장에는 고춧가루를 뿌려준다. 이거는 고기 튀김에 찍어 먹을 트러플 소금. 그리고 다진 파에 간장과 고춧가루를 부어서 소스를 하나 더. 이제 2차전. 그냥 먹어도 좋았지만 짜장과 짬뽕으로 입에 꽤나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심플한 튀김은 조금 심심한 상태. 좀 더 짭짤한 소금과 간장 양념에 찍어 먹으니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 살짝 매콤해진 짜장에 단무지를 싸서 먹으면 질리지 않고 무한대로 흡입 가능한 맛이다. 튀김과 함께 싸먹는 것도 참을 수가 없지. 짬뽕은 맛에 큰 변화는 없지만 토핑과도 먹고 튀김과도 싸먹으며 맛에 변주를 줘본다. 이렇게 오늘도 완식.